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속속 시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뉴스 속속 오늘 이 시간은 전북형 특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이나 청각장애, 지적 지체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북형 특수교육이 다른 특수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북의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4,500여 명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270여 명, 즉 6.4%가 늘었습니다. 전북의 학령 인구는 해마다 주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특수학교 3개를 추가로 세우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도 60여 개로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도사를 비롯한 지원 인력도 늘려 특수교육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치료 지원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 970명을 대상으로 전북형 특수교육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가장 변화가 컸던 분야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서 1순위로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2순위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의 특수교육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인구 감소 여파로 전북의 학령 인구는 해마다 주는 반면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교육 여건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 14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늘 정원보다 입학 희망자가 많습니다. 전북의 학령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 통계를 보면 올해 전북 학생 수는 19만여 명으로 4년 새 10.4%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4,500여 명으로 22.7%나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조기 진단 홍보와 또 개인별 맞춤형 교육 확대 등으로 학부모 인식 변화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의 원인으로 학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 고등학교 18.9%입니다. 장애 영역별로는 지적장애 51.3%, 발달 지체장애 19%, 자폐성 장애 13.2%, 지체장애 7.2% 순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열악합니다. 전북의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6곳, 지체장애 2곳,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한 곳으로 전체 10곳에 그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26%만 특수학교에 다닐 뿐 나머지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심지어 20%가량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특수교육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수교육원이 설립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 및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의 지원 체계가 특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장애 공감 문화 정착 사업,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교육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관과 함께 전북의 특수교육 현황과 방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교육청이 정한 올해 10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아를 둔 학부모 그리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사실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그리고 또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든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애가 좀 심한 아이들은 당연히 특수학교나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겠지만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죠. 네. 그런 아이들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애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역시 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라는 게 장애아든 비장애아든 또 특수교사든 일반 교사든 특수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방금 앞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여건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전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한 4,5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20%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늘었느냐? 그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보내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고 특수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원 정책으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가까운데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주, 군산, 그리고 장수, 부안과 김제 사이에다가 4군데를 지금 장애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일찍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이 장애 진단비를 1인당 25만 원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전북 특수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원을 이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현재 우리 전북에 약 한 500명 남짓 되는데 많이 적죠. 그래서 이번에 1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지원 정책으로는 특수학교를 늘리고 장애 영유아 진단비를 지원하고 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교육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4가지 정도 되는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그렇죠. 것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행했던 그 주요 정책과제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특수교육 정책이 1순위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4가지와 또 그 외에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어떤 거고 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0대 핵심 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학부모, 교사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지지를 많이 한 정책은 역시 학력 신장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다음 순서 정도로 해서 이제 특수교육이었는데 이제 특수교육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또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역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또 특수학급을 늘린 거 그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장수, 부안, 김제에 특수학교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특수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가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가까운 데 생기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수학급의 경우에 기존에는 3명의 장애아가 있어야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좀 까다롭다 해서 이제 1명만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좀 직접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그리고 학급을 신설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북의 특수학교가 좀 도심 위주로 몰려 있었잖아요. 10곳이 있긴 했지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전주에 설립하는 특수학교는 중고생들의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인데 과거에 자림원이라고 하는 특수시설이 있었어요. 특수학교도 있었고요. 폐쇄가 됐는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특수학교를 신설을 해서 2027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또 군산 특수학교는 그 군산 대야면에 거기에다가 문예체 교육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2027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또 동부 산하권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수에 역시 중고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지금 이미 터파기를 지금 시작을 해서 2026년 3월에는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부권의 특수학교를 또 설립해야 되는데 현재 부안과 김제 경계선에다가 세울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부지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지금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졸업 이후의 진로도 참 고민이 될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진로와 직업교육에 대한 관련 정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특수학교의 고3 그리고 특수학급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고3들도 역시 취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에 그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특수학교의 고3 또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이제 거기에는 전공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50%대 이상 또 60%대 거기까지 그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특수학교 군에다가 장애인 직업 복합 컴플렉스라고 단지를 현재 설립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북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전북의 특수교육의 모든 것을 거기서 관장을 하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설립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내년 초쯤 해서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특수교육을 비롯해서 전북 교육 여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